안녕하세요. 연수 1번입니다. 2022년 3월 2일 수요일 미국 증시 현황과 대응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과연 올 것인가? TQQ 나스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두고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느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악화되고 있죠. 유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침체가 오고 있고 심화되면 침체가 심화돼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왔다는 게 아니라 올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3월 FOMC 긴축 조치가 약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얘기도 있지만 이게 왜 긴축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자라는 이런 심리가 강해지기 때문에 10년물, 2년물이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10년물, 2년물이 하락을 하면 주식에 보통 좋은 영향을 끼치지만 지금은 왜 다르냐? 전쟁 때문에 지금 유가가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강해졌기 때문에 채권을 사기 때문에 10년물하고 2년물이 하락을 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2일, 3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우리가 이제 자고 일어나면 파월이 연설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연설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3월 10일 날 2월 CPI가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어떻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금리 인상을 할지 몇 번 할지에 대한 조금 방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 16일 FOMC 회의가 있는데 이것 또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빅스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이게 좋은 신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가도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좋은 영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좋은 재료들이 나와서 이것들을 감추어 놓고 상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승을 해야 될 만한 재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심하라는 거고 올라갈 때 사기보다는 이왕이면 사실 거면 떨어질 때 사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지금 사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WTI 8% 폭등 다시 103달러 장중에는 105달러도 왔다 갔다 하면서 했지만 일단 103달러 1970년대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100% 맞는 기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기사도 있으니까 우리가 참고를 해서 미래를 준비하자는 얘기니까요. 무조건 하락이야 무조건 폭락이야 이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올 거에 대한 우리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여수 1번님 계속 이상한 얘기만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냉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하셔가지고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낫지 무조건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좋을 거니까 무조건 존버하시면서 버티십시오 올라갈 겁니다 지금 매수하세요 이거는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사시라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제 의견은 그렇지 않다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제 의견도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 다른 사람 의견도 참고를 해보셔서 여러분의 원칙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떨어지냐 얘기하느냐 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하느냐 라고 하는데 좋은 얘기가 있으면 좋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고 안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으니까 준비하시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날의 칼인 대러 에너지 수출 제재 미국과 유럽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이렇게 에너지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출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글로벌 지금 쓰는 자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아무래도 유가를 상승시키고 곡물 가격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생각되면 볼 것이고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사람들은 서방 경제 제재에 익숙하다며 물건은 비싸지고 일부 과학이 어려워지겠지만 이것이 전쟁을 끝내기에는 너무 오래 걸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겪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겪어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응이 되게 더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유를 감축하고 이렇게 하는 게 러시아는 세계 3위 원유 수출국이기 때문에 이날 유가에 급등하는 것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러시아 원유의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파월 의회 선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얘기할 듯.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초반 2차 오일 쇼크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국제금리가 연 1.7%로 폭락한 것도 안전자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을 말하고 있다고 여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러시아는 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면서 이번에도 버틸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유가가 올라서 만약에 침체가 오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온다가 아니라 올 가능성이 그래도 점점 커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은 스태그플레이션 바람이 강하고 있다. 지금 시장의 금리 인상 횟수 전망이 내려온 것은 인플레이션 전망이 낮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높아질 거지만 성장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도 제가 봐도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위기 안 좋을 때 사야 된다는 게 맞지만 지금은 그런 시장과는 조금 괴리감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조금 더 미뤄두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될 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쟁이 나기 전에 사서 어느 정도는 그때 매수하세요라고 하지만 지금은 매수란 단어를 전혀 꺼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또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뭐 3개월 뒤에 1년 뒤에를 알면 참 좋겠지만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한 2, 3일 전에 2, 3일 후의 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 3일 후에는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정도에서는 떨어져서 매수를 하시면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때부터는 매수를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왜 제가 그때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도 함께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한번 쭉 이렇게 올라가고 조금 올라가다가 좀 다시 떨어졌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 둘 셋 빵빵빵 이렇게 쳐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만한 힘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거래량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거래량들이 계속 이렇게 나와주면서 상승을 좀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재료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당히 지금은 조심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이 50불대 가격에 사는 것보다는 이왕이면은 40불대 여기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안 온다 싶으면 뭐 안 사도 된다는 생각으로 버티시면 되는 거지 굳이 올라가는데 막 여기서부터 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3월 15일 이후로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전에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한다면 그때 가서 사면 되는 거지 지금 내가 급하게 살 필요는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50불 때 지금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여기서 좀 더 사는 게 낫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평단가를 최대한 낮추면 낮출 수 있을 만큼 낮추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지정가 걸 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때, 뭐 40불 때 걸으라고. 40불 때 지정가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면은 40불에 이렇게 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쓸 때는 조금 더 쓰셔야 됩니다. 살 때는 40.1 정도. 아니면 1.5 정도. 뭐 이 정도. 이렇게 해야 원활한 매수가 됩니다. 그리고 팔 때는 반대로, 예를 들어 우리가 60불에 예를 들어서 저는 팔 생각이에요. 그럼 60불에 파는 게 아니라
0.9의 지정가를 걸고 파는 겁니다. 물론 여기 0.1포인트가 엄청 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잡겠다고 하는 것보다 약간 내가 0.1을 손해를 보고 파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지정가 거셔서 잘 매수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저 이번에 못 샀어요. 아니면 못 팔았어요 하신 분들은 이 전략을 소수점 단위를 조금 내가 팔 때는 약간 손해보게 0.1 정도 낮춰서 그리고 사실 때는 조금 높여서 제가 예전에는 다 소수점까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럼 제가 계산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대략 40불이에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절을 해서 하시면 조금 더 원활한 매수가 되고 원활한 매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전혀 손해보는 거 싫어 그러면 40불에 할 거야 하셔도 됩니다. 60불에 할 거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원활한 매수와 원활한 매도를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소수점 단위 0.1 좀 더 쓰고 0.1 덜 쓰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실 때 조금만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임하시면 지정가 매수가 좀 더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좌의 개설을 꼭 2개를 하셔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1번 계좌, 2번 계좌 나눠가지고 하시다 보면은 심리적 안정도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오르면 팔 수 있는 그런 여유의 자본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계좌를 2개 개설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계좌를 개설하면 환전 우회되라든지 아니면 수수료가 면제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혹시 좋은 증권사가 있으면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했는데 지금 또 하시려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다 알아보기가 약간 힘드니까 조금 이런 부분들이 괜찮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 좀 구체적으로 좀 써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회원님들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공유하셔서 좋은 혜택을 보시고 또 계좌를 하나 더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